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급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6경주하고 7경주는 무조건 쉬어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경주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급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스급 6경주 그들만의 리그죠. 참 답답한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젊은 김호준이 경상권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헌데 하수영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하수영과 김준호를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급 7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편성도 깝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죽선 추입발로만 놓고 본다면 성정우가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만고만합니다. 그 점 때문에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파업을 했었던 최원재 최근 들어서 전주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원재가 욕심 부린다면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급 8경주는 손재우가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지역 선배 고요한 한체대 후배 7번 강동규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손재우가 분명 이들만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동규가 희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조성래가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어미태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손재우도 무너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급 9경주도 깝깝합니다. 기복이 심한 문영일하고 김주동이 서로 머리치겠다고 신경전 펼쳐 나가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영일보다는 김주동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간다면 저는 3번 전준영이 내선만 잡는다면 충분히 2번하고 4번이 서로 싸우다가 전준영을 넘어서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준영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0경주 양기원 직전회차 결승전에서 북광주팀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경주간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윤아를 활용해 나가고 후미는 정영교가 막혀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박윤아가 류근철, 박종태 활용해 나간다면 양기원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경주는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그들만의 리그처럼 상당히 까다로운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과 비파업으로도 나눠져 있고 또 지역 간 대결까지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다는 점,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청권 선수 그 중에서도 젊고 힘이 좋은 5번 방극산의 선전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급 경주 전체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들만의 리그죠. 참 깝깝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연대 한번 살펴본다면 하수용하고 김상근, 이승현이 13기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협공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가긴 쉽지만 않죠. 경상권 선수들입니다. 김호준이 있고 최영진이 있어요. 김상근이 있고 이승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하고 4번은 중고등학교 선후배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하수영하고 정상근은 또 13기 동기생 중에서도 80년 동갑된 친구들이라는 점에서 연합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축이죠. 누가 유리할 것이냐, 누굴 머리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호준이 창원 선배, 학교 선배입니다. 김상근, 이승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젊다는 점에서 다른 선수들 대부분이 40 중반 후반이에요. 한데 김호준은 20대 후반입니다. 아무래도 이래저래 희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완급만 주제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어준의 뒤를 누가 물고 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영준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적극적인 협공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1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연합 한번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하고 4번 창원기공 선후배 사이를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도권 잡아 나갈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수용이 그래도 타이밍 잡는다면 11초 때 중후반 정도는 끊어내요. 김호준이 몰고 와서 하수용 짧게 가져간다면 1번과 2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이에요. 1번하고 2번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까다로운 편성이라는 점에서 파업하고 또 비파업으로 또 나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갑내기 친구에다가 13기 동기생 김상근이 때리고 하수영이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정덕이가 하수영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6하고 2호하고 26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1번과 4번 쪽에 1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 2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깝깝합니다. 성정우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정우도 전형적인 마크 출병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정우 입장에서는 그나마 7번 김상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심상은 얼마 전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칩승부로 머리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심상원이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본인이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성종 앞에서 씩씩하게 경기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힘을 쓰고 1번이 막혀 나갑니다. 1번의 뒤는 김지영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을 활용해 나갈 1번의 추입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재용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입니다. 1번하고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심상훈이 힘을 쓰죠. 성종훈이 몰고 갑니다. 짧게 가져간다면 1번, 7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에요. 1번하고 7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바로 3번 최원재입니다. 최근 전주팀 선수들 몸 상태가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최원재가 저치기 타이밍까지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어요.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닙니다. 김상훈이 때리고 성정우, 김재환이 아무래도 눈치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원재가 이들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간다면 최원재 머리도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재 머리에 김재웅하고 성종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3-2하고 3-1, 3-1하고 3-2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2, 3-1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번 인정하고 1번과 2번의 연합인데 복승을 기본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 6경주하고 7경주는 누가 머리 쳐도 할 말 없고 누가 머리 들어와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되 복승 중심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손재우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요즘 득점도 많이 높아졌고 시속감도 좋아졌기 때문에 결승전에서는 손재우를 활용해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재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주도 상당히 있습니다. 손재우가 타이밍 잡지 못하는 경주도 많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손재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재우가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어미태와 연합 가능하죠. 수도권입니다. 고유한하고 수도권 선후배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타협 펼쳐 나갈 수 있어요. 손재우는 또 강동규와는 또 한 체대 선후배라는 점에서 손재우가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유한이 물론 인지도도 앞서 나가고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유한은 손재우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강동규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손재우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 1번, 2번 순으로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뒤는 3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5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면 강동규가 때립니다. 강동규도 요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손재우가 강동규를 활용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한 체대 선수들 출신들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1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2번,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강동규 입장에서는 장인석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재우가 강동규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조성래가 손재우가 아닌 강동규를 후미권 막해 나가게 된다면 손재우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 만들어진다면은 강동규가 힘을 쓰고 조성래가 얼마만큼 손재우를 밀어내느냐에 따라서 조성래 착순권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강동규를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마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밑에 7번과 1번 정도는 7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밑에는 손재우 뒤를 마크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손재우 뒤 마크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밑에가 강동규를 선택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3번, 7번하고 5번은 7번하고 3번, 7번하고 5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1, 7과 1, 2 안에서 그 중에서도 1번과 7번 한 체대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기입니다. 이번 편서 기복 심한 김주동하고 강급자 2번 문영윤이 신경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윤은 직전 회차 고전했어요. 김주동은 상대적으로 좀 어쩔 때는 저치기로 완승을 거두는데 어쩔 때는 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김주동 본인이 머리 치려고 하는 경주에서는 선행 나서는 선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차신을 버리다가 후미권에서 치고 나온 선수 견제 나가다가 넘어서지 못했었던 상당히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분명 전준영이 앞장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뒤를 김주동하고 문영인이 막해 나가게 된다면 문영인을 견제 나가게 해서 김주동이 또다시 차신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희속감 살아나고 있는 전준영이 내선 잡고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재호까지 있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준영이 충분히 희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김주동 앞선에서 경주를 끌어야지 김주동 뒤에 있으면 전준영은 어려워요. 근데 앞선에 있다면 충분히 3번, 4번, 2번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번 버티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 중심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을 중심으로 경상권 연합 김주동을 묶어 나가시는 3, 4경주권 쪽에 대구와 상남이죠. 3, 4경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문영윤이 후미권 막해 나가는 3위가 차선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4경주권 쌍복경주권 쪽으로 좀 공격적인 승부 가져가보자는 점 3번과 2번을 차선으로 3번과 2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준영이 때리죠. 김주동이 처칩니다. 문영윤하고 조재호가 나란히 따라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영윤이 때리고 오히려 김주동이 넘어서면서 조재호가 물고 들어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을 한다면 김주동 인정하고 문영윤하고 조재호를 묶어 나가시는 4-2하고 4-1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김주동 부직만에 나가시는 문영인의 경합이라는 점에서 전준영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복승이 우선이죠. 3위가 차선 공격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양기원 전전이죠. 잘 나갔어요. 직전 회차는 상당히 양기원도 선전을 기대해 봤었습니다만 북광주팀 선수들이 뭉치다 보니까 양기원이 제대로 된 기량판에 나가지 못했어요. 착순에 진입에 실패하면서 특별 승급을 살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했었던 양기원. 하지만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양기원이 죽기 살기 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선행감 요즘 좋아진 박윤아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칫 박윤아가 류근철, 박종태를 활용해 나간다면 양기원이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이에요.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 우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부진 안에 나갈 양기현이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용구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팀은 가평이긴 합니다만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양양에서 고병수하고 훈련하고 있는 정영교라는 점에서 1번과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은 동반 입상이 우선입니다. 1번,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박종태가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류근철이 선행력을 갖춘 선수예요. 박윤아가 이들을 활용해 나갈 수 있죠. 5번이나 7번을 박윤아가 활용해 나가고 1번, 2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박윤아가 이들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죠. 함동주가 후미권 막혀 나갈 수도 있고, 이들을 끌어내서 병주를 태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5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3번이 짧게 가져가거나 7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3번이 짧게 가져간다면 박윤아 머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 중심으로 37하고 35, 37하고 3호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1-3 동반 입상이 우선입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돼요. 1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기주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죠.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번 편성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방극산하고 김원호가 세종팀 선수들이죠. 여기에 김이홍주가 또 충청권 선배라는 점에서 3명의 선수가 뭉치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장중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고 이기주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직전 회차 방극산의 시속감만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방극산 김한윤과 훈련하면서 시속감이 많이 좋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용주와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과감한 전략을 먼저 선택하고 싶습니다. 방극산이죠. 방극산이 김원호를 달고 승부가 조전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원호가 때리고 방극산이 몰고 가고 이용주가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 5번, 4번, 1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방극산이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이용주와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전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우선해 두고 싶습니다. 5번과 4번입니다. 5번과 4번.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이기주가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단연독보입니다. 그 점 때문에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5번하고 1번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 중심으로 5-4하고 5-1 경주권을 먼저 한번 방극산의 시속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4 경주권하고 5-1 경주권 쪽에 방극산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신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장지웅이 선발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머리까지 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장지웅이 아직까지는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속감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측의 타이밍까지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김원호, 이홍주, 방극산이 서로 타이밍을 신경전을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장지훈이 저측의 타이밍 잡아 나가거나 장지훈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장지훈이 가게 된다면 방극산 26기 동기 생이에요. 여기에서 외선에서 날라올 이기주죠. 충청권 선수들 아무래도 2번, 4번, 5번이 뭉치게 된다면 장중의 뒷자리는 이기주가 물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7번과 5번이라든지 7번과 1번이에요. 7번하고 5번, 7번하고 1번은 장중 놓고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저는 방극산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5-4, 5-1 중심으로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우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드리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 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PDF 다운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또 컴퓨터로도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경륜항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